띵동 띵동. 누구세요? 여기요에서 뉴스의 민족에서 뉴스 배달 왔습니다.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히 임시 진행을 맡은 뉴미디어가 아니라 이슈취재팀 심영구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신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손승욱 기자가 이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전담으로 나오고 있는 제가 코너에 나왔는데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인트로부터 아주 색달랐어요. 네,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저는 잘 하면은 고정이 되지 않을까, 매일 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퇴출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5가지를 정리를 해보고 그중에서 2가지 뉴스를 직접 기자들을 출연시키거나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추가로 다른 기자들도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 비밀 동향 보고. 저희 이 내부에서는 영비 동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암호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계속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뉴미디어의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5가지 뉴스를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추미애 의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열기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나도 확인했다라면서 청문회 준비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도 추미애 의원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총리급으로 불리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약간은 의외일 수도 있다 했는데 그만큼 이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어떤 신호다.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문회 상황까지는 어떻게 될지 또 잘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U2네요. 네, 유명한 락 밴드죠. 어제 U2의 첫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자체도 화제를 모았는데 오늘 오전엔 리더 보노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연 첫 곡이었던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한국 전쟁도 일요일에 발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U2 공연을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아마 저희 독자들 중에서 계시겠죠. 또 어제 김정숙 여사가 가서 직접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좋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올라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면서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러닝메이트로 김재원 의원이 새 정책위의장으로 뽑혔고요.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합의로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도 5선 의원이거든요.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 네. 이런 또 사실 원내대표를 하기에도 약간 좀 지나 보이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의원인데 심 원내대표가 새로 되면서 이 국회에 굉장히 깝깝해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주목이 되고요. 이따가 정치부 윤나라 기자 연결해서 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건모 고소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나 아니면 랭킹 뉴스에 계속 진입했던 소식인데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건모 씨 측은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는 너 고소 그런 유명하죠.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고 의원도 했었고요. 의혹을 먼저 폭로했던 곳이 이제 강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도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유 사기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분유를 싸게 판다고 맘카페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이 판매업자가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도 화제였는데 저희 SBS 제보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보를 넣어주셨어요.
네. 보통 아기 낳고 키우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분유값 벌러 간다. 네. 그렇게 얘기가 흔하게 나올 정도로 분유값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아껴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걸 갖고 사기를 저질렀다. 굉장히 좀 공분을 살 것 같은 사건이고요. 네. 안희재 기자가 이거 취재 중이죠. 취재 네. 중인데 아까 저희가 연결 미리 해보니까 차 속에서 이동 중인 걸 저희가 급히 붙잡아서 연결을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뉴스 정리해 봤는데 이 중에서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고 바뀌었나요? 자, 분유 사기 사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심재철 대표 소식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따가 저희가 준비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뉴스 배달쇼 뉴스 배달 왔습니다.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름을 방금 까먹었어요. 어떻게 뭐였더라? 팔보채를 까먹을 수 있죠? 네.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나이 40 넘으면 좀 깜빡깜빡합니다. 자, 지금 분유 사기 사건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뭐지? 네, 사기 사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을 취재 중인 그리고 취재를 거의 마치고 회사로 달려오고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희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신가요? 네, 저는 SBS 사회부의 안희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직접 별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됐네요. 지금 근데 어디 네. 가는 길이에요? 지금 돌아오는 길인가요? 지금 분유 사기 피해자분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 제작을 하러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분유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는 분이라면은 아마 분유를 사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구매를 했는데 분유를 받지 못한 분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만나 뵀던 분은 14개월짜리 아드님을 둔 어머님이신데요. 몇 달 동안 분유를 계속 구매를 하셨고 한 100만 원 이상 지금 분유를 받지 못해서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은 분유를 주문해서 받아서 아이한테 먹여왔는데 이제 한 최근 몇 개월이든 얼마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오늘 직접 만나 뵀던 분은 분유보다는 기저귀를 좀 구매를 하셨다가 물건을 직접 받지 못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 판매자가 갑자기 잠수를 탔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유 사기뿐만 아니라 기저귀 같은 다른 아기 용품도 같은 판매업자가 사기 비슷하게 한 건가요? 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중고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나 그런 데서 이제 기저귀나 분유를 중심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럼 그 업자한테 피해당한 사람들이 좀 많고 규모도 꽤 있어 보이던데 어떤 점 때문에 이 부모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된 건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피해 규모는 지금 피해자분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이 있으세요. 거기에 300분 이상 지금 모여 계신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들어가실 때 이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계좌 이체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 자체 추산한 결과 1억 원 이상 지금 피해가 있다.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규모는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판매업자는 그러면 어떤 점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이 사람한테 분유를 사야겠다, 기저귀를 사야겠다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장점이라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잠적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건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중가보다 한 5,000원 정도 통당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유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법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바로바로 물건을 보내줍니다.
5천 원 정도 그렇군요. 싸게 해서 네. 바로바로 물건을 보내주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조금씩 약속했던 날짜보다 물건이 늦게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어머님들 의심을 하지 입장에서는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물건이 오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텀이 조금씩 길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 안희재 기자가 직접 피해자들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좀 더 화나하는 이유가 있나요? 피해자들이? 일단 이분들은 오늘 아침에 보도 나간 게 있었거든요. 뭐 매체에서 이런 피해를 호소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댓글에 맘카페에 좀 집중이 돼서 엄마들이 좀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 몇 푼 아끼겠다고 이 사기에 좀 바보같이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액수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법도 처음부터 이분들을 상대로 대놓고 사기를 쳤던 게 아니라 조금씩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교묘하게 속였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2차 피해라던가 어쨌든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나는 분유값 한 톨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한 건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또 아이들한테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그런 게 부모들의 마음일 텐데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하는 게 참 나쁜 짓 같아요. 그럼 피해자들이 지금 모여서 뭐 경찰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울산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피해자분들께서 진정서를 접수를 하셨고요. 피해자분들은 따로 지금 고소고발도 추가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울산에 있는 울산 경찰이 이 사건 내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희재 기자 되게 설명 잘 해줬는데 오늘 팔뉴스엔 혹시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오늘 팔뉴스에는 제가 방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던 이 개요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으셨는지 방식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확산이 된 거거든요. 요즘에 그런 중고거래나 이런 판매가 어떤 허점이 있는지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지런히 달려와야겠습니다. 아직 한참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와서 뉴스 준비 잘 해서 이따가도 좋은 뉴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재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분유 사기 사건을 취재한 안희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입니다. 이번에는 정치부에서 국회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윤나라 기자 연결해서 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윤나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심재철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서 차기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러닝메이트인 삼선 김재현 의원이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언론인 출신의 비박계 수도권 5선 의원입니다.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서 우리 나이로 올해 61살입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고요. 네. 이후에 MBC 기자가 돼서 지난 1995년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안양 동안을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5선 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도 했죠? 예, 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을 맡아왔는데 정책위 의장도 맡았었고요. 최고위원, 예결위원장, 그리고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뭐 나경원 의원도 4선이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중량감 있는 부의장 출신이 하는 건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뭐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국회 부의장의 5선 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한국당 리더십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걸로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주류 의원들의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라는 모임의 좌장을 지냈는데 국회에서는 비교적 대파색이 옅은 비박 혹은 비황계 의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바로 이제 결정이 된 건가요? 그 내용.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오전에 열렸던 원내대표 회동관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 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았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잠깐만 좀 얘기를 돌려서 다시 드리면은 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대감이 적용을 했다는 게 이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황심은 없다. 황교안 대표는 절대 중립이라고 믿는다. 또 황심을 거론하면서 표를 구하는 건 당을 망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요 변수로 꼽혔던 게 이제 황심이 어디로 오느냐가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 황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뒤에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의 초대선 의원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친정 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한국당 당내의 초대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용태론이 불었거든요. 이래서 한국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황교안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중진들의 불안감과 황교안 대표 체제를 뭐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심리들이 겹쳐지면서 이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 대여 투쟁에 굉장히 많은 약간 저격수 비슷한 노릇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심재철 의원이 대여 공세의 앞장을 서왔고 그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이 없다, 뭐 대여 전투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당이 국회 운영에도 뭐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후에 저희가 조금 일찍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돌아가는 일정이 굉장히 지금 원래 본회의도 예정됐었다가 내일로 연기가 되고 또 윤나라 기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 상황들 뭐 지켜봐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오늘 상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오전에 그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직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3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내일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예산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던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선거법이랑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각 당의 입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열리는 민주당과 한국당 그 의원총회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런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큰 여야 간의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은? 그런 정면 충돌은 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총에서 뭐 결론 그런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일단은 뭐 내일 예산안 처리까지는 합의가 된 상황이라 예결위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들이 뭐 잠시 뒤에 국회에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뭐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한국당과 민주당 뭐 그리고 다른 당 사이에 이견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 각 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 기자 이따가 8시 뉴스나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윤나라 기자였습니다. 자, 본격 뉴스 배달쇼. 뭐죠? 왜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팔보채잖아. 바로 나와요. 팔보채. 네, 팔보채. 팔보채입니다. 이름 자, 좋아? 이름 좋아. 지금 코너는 아는 기자.
저희가 알고 있는 기자, 뭐 잘 아는 기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아는 기자를 모셔봤는데 권영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기자 권영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아는 게 많아서 제가. 권영인 기자가 사실 알긴 아는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올해 저도 한 16년 봤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모르는 기자도 한 분 모셨습니다. 모르는 기자는 또 누구야? 어서 오십시오, 모르는 기자. 자, 박수로 네. 큰 환영을. 네, 앉으세요. 네. 네, 네. 처음 출연하시죠? 네. 처음 출연이 아니라 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테스트 먼저 해주시죠. 잘 들리나요?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왜 나 안 시켜줘? 너 전영미 좀 해줘. 예, 권영현입니다. 뭐라고 소개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SBS 사이부에 출근하고 있는 정반석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반하다. 반반해. 반반해. 월요일부터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출신이신지. 월요일. 대구 쪽에서 와서 지금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동네 20년 나왔었네. 힘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사실은 지난 회사구의 어떤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원래 출근하기로 했다 조금 지연됐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코 떨렸어. 지금 코 떨렸어. 너무 예민한 질문이야 지금. 내 약점 찾았네. 코가 떨리네. 긴장되게 코 떨리는 거야. 준비했던 질문이랑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감정 왔어. 정반석 기자가 난 사실 아까 카카오톡 사진을 우리가 공유를 했는데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에. 그래서 나는 오른쪽 분일까 왼쪽 분일까. 제가 또 나름 정치적으로 올바른 어떤 그런 자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정반석이라고 해서 꼭 남자일 리는 없다. 그리고 남자처럼 보이는 분이지만 이분이 사실 다른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네. 여기 두 분이 딱 있었거든. 아마 그래? 여자친구? 지금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결혼했어요? 굉장히 아이. 어려 보였다는 말씀 해주세요. 이 네. 반반하게 생겨서 미안합니다. 전하겠습니다. 반반한 분들이 시장에 남아있을 리가 없지. 좋습니다. 자, 정반석 기자를 저희가 왜 모셨냐면 모르는 기자이기도 했지만 정반석 기자가 오자마자 또 아마 꽁쳐놨던 거겠죠? 꽁쳐놨을 거라는데 한 500원 걸 수 있습니다. 500원이요? 500원? 꽁쳐놨으면 좀 센 거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원래 처음부터. 다른 사건 지금 땀 나고 있어. 땀 나고 있어. 사투리가 더 지금 나오네요. 안경 밑에 땀 보여서 지금. 좀 닦고 닦아야 돼. 뭐 저기 휴지 놔 주세요. 긴장했어. 다른 사건 인터넷 취재- 방송 괜찮아. 인터넷에 이거 틀리면 삭제해도 돼. 걱정하지 마. 네. 이런 자리도 지금 처음이라 네. 그럼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 다른 사건 취재 중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얻어 걸린 사건이네요? 사건인데 이제 얻어 취재한 사건. 취재한 사건. 경찰의 어떤 이제 검거 구속 송치가 네.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마침 입사 후에 이제 그런 이제 진행이 돼서 우리 경찰 그 취재원 관리하던 경찰분이 어떻게 또 이직한 걸 알고 저희는 경찰이랑 이제 그런 걸 하진 않고요. 요즘 이제 또 법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제보원을 통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이거? 뭐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뭐 아마 독자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아는 기자, 아는 피의사실 기자와 모르는 공표. 기자가 막 떠들고 있으니까 지금 어제 나간 건가요? 어제죠? 네 맞습니다. 어제 8시 뉴스에 리포트 나갔던 거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한번 보고서 저희가 보면서 우리 영화 코멘터리 감독판 만들듯이 한번 코멘트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하려나 모르겠다. 자, 저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요? 도박판이 한창인 저건 영화 장면이네. 저건 영화 장면이지. 갑자기 경찰이 타짜의 들이닥치면서 뉴스 영화 장면 막 써도 돼요? 영화 타짜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아니잖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영화가 지난 4월 똑같다. 야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거의 똑같네 진짜. 근데 한 중턱에 모자이크 처진 너무- 임시 텐트 안에 떡칠을 50여 명이 해놔서. 모여 진짜 저럴 때 시원하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더라 있고 그냥. 잡을 수가 치고 없네. 소리를 지르고 그죠? 한쪽에선 바쁘게 되게 동료가 많네요. 갑니다. 돈 봐. 인원이 최소 50여 명이 모여야 이제 게임이 한쪽에서 돌아가는 핫투패를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돌리면 어디죠? 같은 배에 경기도 돈을 붓는 방식이어서 화성시 인근의 한 한꺼번에 야산입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한 돈이 최소 가깝네. 500만 근데 원인데다 한 판에 제가 입살 즈음이나 그때도 많이 봤던 어디 비닐하우스 같은 거 쳐놓고서 산 속에다가 진짜. 그랬던 저분은 눈빛이 너무 반반하다. 강한 거 아닌가요? 첫 이제 촬영이라 근데 저 게임 이름이 뭐예요, 저 게임 이름이? 근데 이게 마이크 위치를 어디에 전국 갖다 야산 대고 게임 이름이 있는지 도리지꽃땡이라고 해요. 도리지꽃. 도리지꽃땡. 원래 이제 있는 게임 화투를 이용한 게임인데 우리는 바둑이네. 바둑이 그런 것때 참 맡기질 이게 않네. 사실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새로 등장했다기보다는
타짜라는 게 작품 나온 거 자체 2006년이니까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있어왔던 형태인데 이게 뭐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이런 하우스 도박 같은 거와 달리 이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아직도 음성적으로 전국 곳곳에 야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진짜 완전 산인데? 도박판이 벌어졌던 현장 많이 떨어졌어요 저기? 화성시라고 있잖아. 저기 나오는 거. 완전 산인데? 장소입니다. 뭐 저 주변에 완전 집이 없는 그런데? 반듯하게 다져져 있고 이 근처 바로에 돈다발을 붙어 묶는데 있지 사용한 않습니다.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우리끼리 우리는 아는 내용들 막 떠들어가지고 경찰은 그런데 6개월간 70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무슨 얘기하는 거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어떤 산속에서 몰래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일당을 덮친 건가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장을 덮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우스 일반 이제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이랑 다른 게 텐트를 쳤다가 뭐 저녁 6시쯤에 문자를 날리면 그걸 내비 찍고 가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텐트 쳐서 하고 나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매일매일 그러니까 또 따박이네.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또 따박이네. 그 장소가 어딘지도 저녁 6시쯤 문자를 받을 때야 비로소 알고 일로 모여 하면은 딱 모여가지고 네네. 돈 들고 화투는 뭐 준비할 것 같고 네, 그렇죠. 스파성으로 이렇게. 근데 나 하고 싶어. 나 문자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그럼 모집 책에게 연락을 하시면 돼요. 모집책. 모집책 연락처 있나요? 알고 싶다 모집책. 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좀 검증된 사람들을 이제 주변의 지인들을 계속 아는 기자인데. 아는 기자.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이게 영상을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기사 내용 보니까 6개월 동안 70번 정도 이런 도박판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뭐 이렇게 6개월 동안 안 잡혔으니까 가능했던 야 건데 6개월에 70번이면 그 안 잡힌 것 자체가 사실은 특이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2, 3개월 정도 좀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6개월여까지 사실 70회라고 특정됐지만 사실상 매일 열렸다고. 근데 저거 걸리는 이유는 딱 거의 이거예요. 돈 잃은 놈이 그렇지. 그러니까 갔다가 한번 따보려고 계속 갔다가 꽁치 받아서 2번, 3번 올라갔다가 결국엔 탈탈 털려가지고 에라 현먹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저거. 그런가요? 이거 마치 그날 운 좋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아니, 어? 해보신 것 같아요. 아이, 보통 그런 사람은 제보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제보도 소중하지만 제가 받은 제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저 불법 도박장을 털어가지고 잡으면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뭐 손목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요 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귀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처벌 그런 거 아니야? 이번에 이제 경찰이 구속한 거는 하우스장이라고 하우스장. 해서 도박장 개설자, 운영자고요. 보통 운영자들을 먼저 구속한 다음에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하면 이제 징역 처벌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한 15명 가까이 체계적으로 막 꽁지, 총책, 문방, 상치기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범죄라 상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상치기가 그 영상에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분이에요. 막 이제 하나 둘 이러면서 돈을 어머니들 뭐 어떤 페 있어 돈 걸어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도 하고 돈을 상치기. 이렇게 돈을 이제 쓸어가는. 되게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 나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막 현장에서 뭐 이것저것 줍기도 하고 하던데 직접 현장 가니까 뭐가 남아 있었던 건가요? 사실 적발이 쉽지 않은 이유가 텐트가 나르면 막 기록 같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현장에 텐트가 쳐져 있던 자리는 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 옆에 아마 밤에 추우니까 덮었던 무릎담요 같은 것들, 뭐 커피, 뭐 음료수, 돈다발을 묶은 데 썼던 걸로 보이는 뭐 고무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이 도박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물론 일반 도박에 비해서 좀 더 전문 도박꾼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거기에 뭐 자영업자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집책 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끌어왔을 때 직장에 있다가도 여기 와서 이제 도박에 빠져서 이제 탕진하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어요. 아니 근데 굳이 저희 같은 데 안 가고 가오는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가는 이유가 뭐죠? 저희 뭐 돈을 많이 주나? 이게 뭐 좀 이렇게 판돈이 이게 막 2배, 3배 확 늘어나나? 어려운 질문. 예, 예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깝네. 일반 도박에 비해서 중독성이 크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자세한 기법까지 저희가 뉴스에서 설명해드리지 못했지만 패를 3개로 나눠서 한 명은 그냥 혼자서 돈을 거는 거예요. 총책이라고. 나머지 50명에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2패에다 돈을 거는 방식이라 1대 100명,
1대 100 이런 식으로 대결하는 거고 어. 그 판돈 자체가 100배로 커지는 거죠. 일반 도박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중독성이 더 강한 측면이 있다. 아니 그럼 잠깐만 아니, 근데 다시 잠깐. 다시 아니 갑자기 어. 정반석 기자 크로마키화 되면서 머리만 보였었어요. 어. 이제 괜찮았어요. 아 지금 중년 얘기할 때 긴장했나 봐. 옆으로 숨고 있어. 총책. 아, 예. 그러니까 또 처음이라. 한 명이 내고 나머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대결한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기면 이 사람 걸 다 먹는다. 그렇죠. 괜찮은 게임이네. 좀 위험하신 거. 괜찮은 게임이네. 불법만 그럼 이 아니면, 어? 내가 걸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겠네. 그러니까 총책이라는 사람은 바뀔 거 아니에요. 아, 총책은 똑같고? 보통 이제 그날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이 가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한쪽에서 화투를 딜러가 돌리면 총책이 먼저 이 세 패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제 줄이 3개로 나눠져 맞아요. 거기다가 걸고 싶은 패에다가 5만 원권을 이제 막 올리는 거죠. 뭔가 솔깃. 응? 오늘 출연 제가 갑자기 불러왔는데 얻고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응? 괜찮은 방식이다. 게임도 쉽고 배팅도 높게 되고. 입건되실 수 있습니다. 자, 아 정만석 기자가 사실 회사 옮기고 나서 며칠 됐죠? 지금 딱 2주일 됐습니다. 2주일. 지난주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월요일이죠. 난 네. 월요일. 네. 월요일. 아니 난 지난주에 와서 오자마자 단독이라고 해서 여기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었네. 입법적으로 단독은 맞아요. 2주가 걸렸네. 근데 이제 처음엔 교육기간 비슷하게 네, 하지 예,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작가님 나랑 더 이야기하라는데? 저랑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도 재밌어. 나 궁금한 게 많아. 나 궁금한 게 나한테 없어. 궁금한 게 네. 어쨌든 이제 신문 쪽에서 방송으로 옮겨왔는데 가장 좀 다른 게 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지금 카메라가 지금 낯설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가 사실 눈은요. 네. 마음 가는 대로. 눈길 가는 대로. 괜찮지? 영상이라는 걸 입수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영상은 네. 누가 찍은 영상이에요? 그 안에서 이게 제보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한 영상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이 경찰 수사에서도 이게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범죄인데 큰 도움이 됐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 잡혔나? 잡혔나? 예, 지금 하우스장 2명이 구속돼서 그래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래? 어. 근데 저렇게 들어도 오래 안 살잖아요. 형 별로 안 받잖아. 그러니까 누범이면 좀 오래 사나? 이제 전과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 거에 따라서 네. 이제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는 징역형까지도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저게 거죠. 타짜 몇 편에 나왔던 장면이죠? 원이죠. 원이죠 원. 타짜 원? 타짜 네, 원. 원. 일편입니다. 저기 제가 엊그제 3 봤습니다. 원 아이드 잭. 원 아이드 잭 뒤늦게. 그 만화가 더 재밌었다는 생각도 좀 들던데. 저 원 같진 않더라고. 원이 약간 그 조승우 나왔던 거. 조승우, 김혜수. 김혜수 따라갈 사람이 없더라고.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네. 아쉽더라. 오랜만에 봤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정만석 기자가 새 회사로 와서 또 이런 옛날 뉴스 같은 요즘 뉴스를 또 취재해 와서 방송도 잘하고 잘생겼고 이제 아는 기자가 됐으니까 다음에도 아는 기자 코너에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긴장 풀렸어. 이제 땀 안 나. 20분 만에 방송 처음 했어. 첫 질문부터가 너무 셌어요. 뭐였지? 까먹었어. 뭐였지?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너무 막 제가 던져가지고. 정만석 기자를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연이 있어요. 왜요? 사연이 있어가지고 왜 뭐 서로 반발하다 이거야? 응? 요? 내가 뽑았잖아. 아 진짜? 오. 제가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런 게 아니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 근데 출근을 안 하길래 나는 또 이상한 놈 뽑았구나.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합격증 받고 튀었구나.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놓고서 저울 여기가 지나다가 좋은데? 그래서 또 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혼나겠구나 생각하다가 다행이다 출근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오느라고 네. 시간이 걸린 점 좀 이 자리를 빌어 공식 저쪽에 이야기하세요. 저기 이전 회사에 말씀하세요. 이거 지금 공개 말씀. 한 2명쯤 보겠다. 그 회사에서. 이거 근데 우리 내리지 않는 한은 계속 정반석 이 새끼 뭐 하고 있나 하고 찾다가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이거 누가 썼죠? 작가님이 쓰셨죠. 네.
작가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활약이 기대되는 반석이란 이름이 제가 또 이름이다 보니까 이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예. 네. 왜 이름 것이 많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이름이라. 아, 근데 반석이란 이름이 베드로 반석 혹시 아, 예,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어디 예.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예.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름을 반석으로 지읍시다 하신 건가요? 반석이라는 이름이 아마 나름 이제 좀 로열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네. 반듯해. 목소리가 반듯해요. 네. 반듯하다는 교회에서 얘기 많이 좋아하시는 있죠? 이름으로 알고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반석처럼 이 무너져가는 방송 산업을 떠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멘트가 멋있다. 시간 계속 끌어야 돼. 아 근데 멘트가 주옥 같네. 하나하나 버릴 멘트가 없어. 네. 진행을 바꿉시다. 괜찮네. 손 선배 보고 계세요? 휴가 중에 보고 있을 걸 분명히. 아 근데 이거 훨씬 낫네. 아, 손가락질하면 안 된댔어. 보고 계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아는 기자에 출연한 이제부터 알게 된 기자 정만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그렇죠. 팔보채. 이름 좋아. 팔보채 이름 좋아. 팔보채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집 가서 팔보채를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해물짬뽕을 먹었던 기억이 이 납니다. 팔보채가 은근히 탕수육, 깐풍기, 라조육까지는 시킬 수 있는데 양장피까지 시키고. 양장피까지 되는데 팔보채 시키려고 그러면 저게 조금 부담돼. 팔보채가 조금 부담돼. 약간 좀 저희 어릴 때 네. 정말 탕수육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 말고 정말 크게 누가 한번 쏜다. 그치. 그럴 때 먹어주는 그치. 게 팔보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반 중화요리에서 거의 최고급. 그게 좀 대중적이지 못해. 저는 맛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팔보채를 잘 시키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팔보채가 사실 굉장히 희귀한 음식이에요. 중국집에서도 팔보채 시키면은 주방장이 오늘 내가 한번 실력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옛날에 요리왕 비룡 몰라요. 알죠. 요리왕 비룡 네. 몰라. 투니버스에서 했었어요. 투니버스. 나 군대 있을 때 했거든. 투니버스. 그래서 요리왕 비룡을 딱 하면은 5시 반에 딱 하면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전이니까 군대에서 네. 야 비룡처럼 좀 만들어봐.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병장님? 그러고 있는 상황. 군대 이야기 지금 이거 또 나온다 완전 또. 군대 아, 진짜. 군대 얘기 군대 생활을 오래 뭡니까? 해가지고. 지금 네. 유튜브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 말이야 오늘. 예. 저희가 팔보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 손승욱 기자가 손승욱 팀장이 진행할 때는 별로 없던 댓글이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여러 개가 달렸어요. 폭발적이었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 저를 언급했던 댓글까지 있어요. 진짜? 이야. 자, 한번 제가 읽으면 조금 민망하니까 신정원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또끼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심영구 기자님 은근 웃기네요. 뒤에는 왜 안 읽어요? 크크크크크크크. 아니 도대체 무슨 멘트를 했길래 저게 달리냐고. 약간 저는 아쉬운 뭐가 게 웃기냐고.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굉장히 빵빵 터지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혼자 빵 터져. 혼자 빵 터져. 민망하다. 화나시면 안 돼요. 혼자 빵 터져. 사람인데 은근히 웃기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좀 상처받았어. 방송에 들어와서 너무 저의 모습을 숨기고 네. 엄근진 모드로 계속 임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좀 해보고요. 네. 제가 사실 손승욱 선배가 있으면 그렇게 제가 빵빵 터뜨리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갑자기 선배고 고충을 팀장이고 또 저 수습대 일진이었거든요. 뭐 기자 사회에서는 수습과 일진의 관계는 뭐 무슨 갑과 관계일까요? 한정? 갑 슈퍼 갑 대 갑을병정 무기 네. 우리 타이틀 뭐 이게 은근 웃기네요, 야. 아재계도 짱이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어렵겠다. 감사합니다. 또끼님은 근데 어렵겠다. 보니까 저는 이 팔보채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걸 보니까 아마 업계 관계자가 아니실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한번 것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 댓글 저 댓글 사실 가족이 보낸 거 아닙니까? 또끼
저 정도 웃기진 않는데. 아니 근데 지금 OS님이라고 저희 1회부터 애청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지금 마침을 겨냥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마침이라고 하면 모를 거야 사람들. 마부작침. 앞에 설명했구나. 네네. 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생각해보니 마부작침이 비디오머그랑 합작인지 콜라보인지 해서 영상 업로드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엔 안 보이네요. SBS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만 보는 걸로 바뀌었나요? 완전 골수팬의 그러시네요. 5천만 분의 1이다. 그렇게 특별한 분이 우리 방송을 5천만 분의 1이야. 정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5천만 분의 1이다. 네. 야.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디오 머그와 저희가 한 2년여 동안 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는데 올 여름에 결별했어요. 회사 내에 여러 네. 어떤 슬픈 사정으로 비디오 머그와 결별해서 저희가 홀로서기 그리고 지금 여기 권영인 기자가 있는 이슈 팀과 함께 뭘 해보려고 했는데 쑥쑥 크고 있습니다. 쑥쑥. 안 돼. 비모랑 할 때는 여기 OS님이 기억할 정도의 얘기를 빵빵 터뜨렸는데 그러네요. 뭐가 잘 안 돼요.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뭐 비모랑 관계도 좀 회복하고 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숙연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빵빵 도대체 터뜨린다고 뭐가 하는 재밌는 거지? 얘기는 은근 재밌는 게 제가 뭐야? 좀, 예, 사과드리겠고요. 네. 네. 저 원래 은근히 가끔 웃길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은 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막 해가지고 읽어드리면서 저희 비디오 먹으랑 함께 할 때는 그런 라이브 방송도 종종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라이브 오면 딱 보면서 제가 핸드폰 보면서 또 방송하고 그러니까. 댓글 주셨네. 얘는 나 아는 애인데 저희가 그때 방송할 때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간 거 방송을 하는데 네. 거기에 누가 저랑 이제 진송민 선배 비디오 먹고요. 네. 둘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을 하고 네. 있는데 심영구 기자님 잘생겼어요. 아, 뭔 소리야 또. 올라왔어. 네, 댓글이 올라왔어. 그때 남은 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진송민 기자님도 너무 잘생겼어요. 네. 올라와서 내가 뭐야 이게? 앞에 말의 진실성까지도 의심이 되는 막 던지는 멘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내가 잘생기면 진실이고 남이 잘생기면 거짓이고? 뭐 이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들 화제였어요. 누굴까? 저 사람은 누굴까? 누구길래 심영구도 잘생겼다고 하고 진송민도 잘생겼다고 하는 걸까? 알고 보니까 마부작침의 전 멤버였던 권지윤이었어요. 그래서 권지윤이 저한테 카톡을 따로 보내가지고 선배 제가 잘생겼다고 댓글 남겼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실 분들이 많은 게 권지윤 선배 남자 기자시죠? 그렇죠. 네. 이름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성폭력이나 그런 거 관련된 기사를 썼을 때마다 권지윤이 이름 때문에 댓글을 한 개, 두 개씩 그렇게 호명당해서 받으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100개, 1000개 단위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더라? 그냥 그렇더라? 그거 뭐 한 개, 두 개 떼지 뭐 100개, 1000개씩 넘어가니까 뭐 그렇더라? 네, 저희는 댓글이 절실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우리 신정은 기자의 간절한 후속, 신정은 기자 언급을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좀 약간 서운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신정 기자 이 방송 처음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도 네. 안 했다? 네. 심지어 가족들도? 네. 어허. 아니 저는 근데 최근에 가족들한테 제가 이걸 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아니 근데 아니 우리 신정 기자 같은 그 분이 기자가 어디 있다고 정말 선배가 달아주세요. 아니 진짜 훌륭하지. 자, 훌륭하지. 여기까지고요. 훌륭하지. 오늘은 훌륭하지.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